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 한국은행 기습 발표, 무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DSR, 부동산 관련 긴급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지표와 주요 기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4년 부동산은 사실상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매수자가 급감하자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월요일 한국은행 기습 발표, 무주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꽝꽝 때리고 있네요. 자, 버블 붕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한국은행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 먼저 스트레스 DSR 도입, 가상금리 1에서 3% 유력, 내년 1분기 곧바로 시행한다. 자, 한국은행은요, 금리 인하를 늦춘다. 그리고 금감원과 연계해 있어 DSR을 강화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 정도는 폭락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끄집어냈어요. 부동산이 갑작스럽게 많이 빠지게 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텐데, 자, 일단 어떤 내용이냐? 금리 인하를 늦춘다. 기준금리 인하 2% 물가, 이거 미국이 먼저 한 말인데 2% 물가 24년에나 가능하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멀었다는 표현이 아마 하반기 때나 인하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 불안 요소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원유, 중국, 환율, 이러한 리스크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전제 조건,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당연히 물가가 안정이 돼야 하고, 또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PF 대출 건설사하고 연관돼서 금융이 안정돼야 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너무 낮아요. 무역수지 적자도 이제 겨우 탈피하는 순간이고요. 너무 심각하죠. 이게 다 온전히 제자리에 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자, 금감원 DSR 강화, 스트레스 DSR, 금감원이 가상금리 1에서 3%, 이거 상당히 높습니다. 1에서 3% 금리를 더 올리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상금리. 그렇게 되면은요, 대출도 많이 안 나오겠죠. 사실상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DSR 40% 이내 수준, 여기에 다 맞출 겁니다. 아마 16개 예외 항목이 있었는데, 특히 거기 전세대출이 핵심인데 대폭 축소,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재를 하겠답니다. 지금 보통 은행권에서 DSR 우회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이거 철저히 막겠다. DSR. 그 다음에 예외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냥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심사가 미흡한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파헤쳐 보겠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너무 대출에 대해서 깐깐하게 나가게 되면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부동산 폭락. 그리고 한국은행이 2015년까지 하락, 서울 집값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25년까지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실물 경기라든가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에 집값도 연동해서 25년까지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3대 위협을 부동산 PF, 부채, 연체율. 세상에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한국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끝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박은 끝났다. 한국 집주인들 추락 위험, 외신도 이렇게 진단을 했죠. 최신 뉴스에서. 자, 주요 지표. 먼저 주요 지표가 하락세가 빨라요. 지금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마이너스 0.01, 0.03, 마이너스 0.05까지 지금 서울 하락 속도가요, 아주 빠릅니다. 경기도는 더 빠릅니다. 수도권은. 자, 주요 전문가라든가 기관, 그 다음에 한국은행. 먼저 주요 지표, 매매, 실거래가라든가 주간 시세, 매도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매물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시죠? 한동안 잘 버텼는데 금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리, 경매지수, 분양 전망, 그러니까 경매라든가 분양 전망,
매매 심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급추락하고 있어요. 심리가 안 좋아졌던 거죠. 지표가 나빠지고 있고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 교보증권 5조 가면 이게 50%까지 최대 하락한다는 얘기를 꺼냈고요. IMF 20% 하락을 얘기했고 전문가들 자, 약 2024년에 60% 전문가가 떨어진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마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금리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질 것 같은데 경제가 너무 침체에 빠져버리면 예전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하락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한국은행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정도 빠지게 되면요 2015년이면 지금 3분의 1 2토막 나야 돼요. 거의 70%가 떨어져야 돼요. 자, 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217개국에서 꼴찌인데 1.6명대 진입하려면 이렇게 빠져야 한다는 거지 2015년. 그래서 2024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 강남 10억, 서울 5억, 전국 2.5억 아파트 가격이 이러면요 천국 아닙니까? 자, 이제 은행 대출 중단 집값 하락 요인이 됐어요. 지금 농협중앙회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도 중단. 이제 은행이요 서서히 어떤 특수 상품부터 제재를 가하더니 자체적으로 대출을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금융권, 이제 은행 대출 중단에서 1금융권, 그리고 중단 확대, 규제 강화 순으로 보겠습니다. 자, 농협중앙회, 미분양, 중앙회가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하겠다. 이제 이게 시작인 것 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미분양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 다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한은행 다주택자에 한하긴 했지만 주담대 2억까지밖에 안 하겠다. 예전에는 많이 해줬죠. 그 MCI, MCG, 뭐 오피스텔 관련돼서 또는 일반 주택과 관련돼서 특수 상품인데 이걸 중단하겠다. 우리은행 주담대야와 전세대출 취급을 강화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은행도 신한은행과 비슷한 제도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중단 확대, 중단 범위,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단계별 중단을 하겠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보금자리 지금 이 중단을 점점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번에 신생아 그것만 좀 대폭 워낙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뭐 대출이 그렇게 좋아진 게 없잖아요. PF 중단, 새마을금고, 저축, 단위조합 이런 데가요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PF 중단, 규제 강화, 1금융권 신용점수 대폭 상향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대출을 깐깐하게 해보겠다. 특례 보금자리 대출 중단이 이제 대출 강화의 시그널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한국은행은 DSR 예외 대상 이것도 출구를 막고 예외 대상도 대폭 줄이겠다. 금감원하고 이제 발을 맞춰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기관들이 계속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의식, 무주택 선택 세 가지. 자,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되면 매입을 하거나 청약을 하거나 아무리 궁해도 해서는 또 안 될 금지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안아둬야 하는데 먼저 매수, 입지. 웬만하면 같은 값이면 서울이라든가 또는 경기도 지방의 핵심 지역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돈에 맞춰가지고. 타이밍. 지금부터, 당연히 지금부터 봐야 돼요. 뭐 무조건 3년, 5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머리 아파도 꾸준히 봐야 돼요. 이게 지금 12월, 1월 달이 변곡점이 될 텐데 이게 급추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하니까.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흐름을 봐야 한다. 두 번째, 유형. 답은 정해져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로 가야겠죠. 그리고 투자. 가급적 이제 여건이 좋아진다. 이제 바닥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갭 투자, 빅투자가 빛을 발할 겁니다. 자, 청약 볼까요? 입지. 당연히 여러분들 청약에서 괜찮은 데가 어딜까요? 유별난 고분양가만 아니면 서울은 다 좋아요. 서울은 세대수가 받침이 되고 유별나게 주변 시세보다 비싸지만 않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는 외곽 지역이라 할지라도
신도시 택지지구 50군데 다 좋게 봅니다. 2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이미 분양이 끝났잖아요. 그런 데는 별로예요. 그렇지만 3기는 이제 분양이고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서울이나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분양은 괜찮다. 자, 청약 조건 좋을 때 릴레이식으로 계속해도 돼요. 자기가 점수가 좋거나 뭐 여건이 좋으면 릴레이식으로. 근데 청약 조건이 안 좋아. 가점도 50점 미만이고 뭐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요, 항상 금매를 우선으로 두면서 분양, 분양권, 미분양을 같이 봐야 돼요. 자, 금지. 아무리 궁해도 무주택자가 해서는 안 될 게 현금이라든가 전세, 이걸 영원히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라든가 집값,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현금만 갖고 있기 때문에 폭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현금 전세를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비아파트의 투자, 토지라든가 상가, 오피스, 빌라, 생수, 멀쩡한 아파트 외에 나머지의 투자, 이런 것들에 투자하게 되면 뭐 돈이 묶여요. 소액 분산, 이상한 주식에 투자하거나 암호화폐, 금, 달러, 무한적으로 예금만 하는 거, 이거 다 좋지가 않아요. 주식도 웬만하면 우량주로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집값 하락 3대 지표. 집값 2차 가격 조정 공포 확산, 악재가 호재보다 많다. 집값 하락 3대 지표 봤더니 대출이 지금 강화되는 게 가장 문제죠. 그 다음에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매주마다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물론 예전에 2021년 후반 22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거품 가격, 공급 폭탄. 먼저 대출, DSR 40% 강화, 스트레스 DSR 지금 가상금리 적용한다고 아예 그냥 못 박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담대, 전세대출 강화, 자격조건, 금액을 축소, 특례보금자리, 정책대출 축소. 이제 특히 일반인 불특정 다수한테 해당됐던 특례보금자리, 신생아는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책 대출이 아주 크게 축소되게 되면 대출 진입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집값 상승에 걸림돌이 되겠죠? 지표 하락, 시세 관련, 실거래 시세 모두 하락하고 있고, 거래도 지금 안 좋고, 지수도 안 좋다고 아까 했습니다. 여기에 거품 가격은 지금 최고치에 가깝고, 공급 폭탄도 지금 열려 있어요. PIR 규모가 22년 21.3으로 세계 1위입니다. 공급 폭탄 5년간 270만 플러스 추가 3기 신도시하고 택지지구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지금 터진 게 아니에요. 입주한 거 없잖아요. 이제 분양 쏟아지고 입주 쏟아져 버리면요,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급감, 총인구, 생산인구, 여기에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집값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자, 이제 다주택, 1주택, 무주택의 전략, 다주택자 갈아타기. 다주택자는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이걸 끝까지 끌고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좋은 건 던져야 돼요. 올라가지도 않는 걸 왜 끌고 갑니까? 물론 이제 뭐 월세 받는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요, 집값이 뛰지를 않으면 그것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갈아타기.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하거나, 역시 1주택자도 갈아타기 생각할 수 있죠. 무주택자는 이제 금매든 청약이든 가장 좋은 때를 골라서 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갈아타기. 양적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똘똘한 두세 채가 더 낫다. 자, 오르지 않고 안 팔리는 부동산은 무조건 계속해서 팔아야 돼요. 자, 임대사 활용도 웬만하면 좋은 걸로 하세요. 추가 매입, 상승장보다 1주택자들 상승장보다 조정장에 꼭 갈아타기 하셔야 돼요. 왜? 내 거보다 비싼 게 더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안 오르고 안 팔리는 부동산은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안 팔리잖아요. 내놓으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은 것들이 안 팔려요. 그리고 아파트 아닌 것들은 다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르고 안 팔리는 것은 웬만하면 잘 팔리고 잘 오르는 걸로 갈아타세요. 일시적 2주택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또는 자녀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했을 때 꼭 잊지 마세요. 무주택자들은 금매 청약. 자, 청약이 유리하면 릴레이식으로 아까 청약하라고 했어요. 60점이 다 넘어가거나 그러면 가점이. 청약이 불리하면요, 청약에 몰빵하게 되면 결국 다 놓쳐요. 금매 우선입니다. 청약 조건이 안 좋으면. 그리고 청약이 차선인데, 청약만 보지 말고 분양권, 미분양을 같이 봐야겠죠.
이번에 집값 상승과 하락 전망, 이게 양쪽 면을 잘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이거 해드리고 있는 까닭은 지금 너무 한쪽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그러면 양쪽 면을 항상 중립적인 시각에서 염두하면서 즐기세요.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면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만 자꾸 쳐다보니까 무너지죠. 자, 먼저 상승 대비. 집값 얼마든지 다시 또 겨울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올라갈 수 있어요. 12월에서 2월, 이게 상승장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닥이다. 겨울마다 빠지지 않았느냐, 급매 매수해라. 3, 4월 총선 때 분명히 총선만 있으면 호재가 남발하기 때문에 강보합 초기 상승으로 간다. 5월, 12월, 자,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그렇게 되면 상승이 확대될 것이다. 결국 24년, 25년, 앞으로 2, 3년은 계속 대세 상승, 신고가 행진을 한다. 그 다음에 하락 대비. 자, 12월, 2월 무슨 말하고 있느냐, 이건 계절적 요인이 아니다. W자다. 하락 시작이고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관망만 하라. 3, 4월 총선, 이때는 약보합 초기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봄인데도 뛰지 않을 것이다. 자, 5월, 12월 DSR 대출 강화 하락 확대. 자, 22년 하락이 연장성산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무슨 집값이 뛰겠느냐. 23년에는 특례보금자리가 집값 상승의 1등 공신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 그다음 네 번째, 24년에서 25년 대세 하락 신저가를 기록할 것이다. 정말 같은 상황을 두고 전망이 완전 달라요. 이제 가계대출 중단 3단계, 멈춤없는 가계대출. 지금 너무나 가계대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중단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1단계 특례보금자리 일반형부터 중단했죠. 뭐 50년 만기, 이제 40년 만기도 중단할 지금 태세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중단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디딤돌도 지금 다 끝났고요. 연간 공급 한도까지 소진, 내년에도 그렇게 확대할 것 같지가 않아요. 2단계는 이제 DSR, 이게 지금 문제예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부과, DSR 예외 규정 축소, 전세대출이라든가 뭐 6억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외 규정을 축소해가지고 아예 DSR 40% 이내로 꽁꽁 묶겠다. 왜? 가계대출이 심각하니까. DSR 강화, 1억 이상 DSR 40% 제한 확대. 이번에 3단계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래도 대출이 줄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대출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가계부채 증가 시 주담대 30% 이내 한도를 주고요. DSR 대폭 확대. 사실상 부동산 대출을 중단.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고가 아파트라든가 또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 대출이 완전히 중단됐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고가 아파트 대출 중단, 뭐 10억이라든가 15억 이상. 이제 일시적 하락이냐 대세 하락이냐, 여기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일시적 하락으로 보여져요. 왜냐? 7월달 다 빨간색 동그라미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빨간 선 보세요. 이거 빨간 거. 지금 1월달에는 떨어졌다가 7월달에는 올라갔다가 참 신기해요. 막대 그래프는 이거 거래량이고 이 지금 선을 말해요. 다 지금 모든 연도가 다 이랬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23년 7월달만 하락했어요. 이때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 내려왔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리고 다 똑같아요. 23년에 1월달 하락, 7월달 상승했잖아요. 얼마 전에. 또 1월달 되니까 역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자, 경매 건수 보면은요, 진짜 폭락 수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3년에서 14년이에요. 야, 여기 경매 건수 보세요. 정말 물량 많죠. 그러다가 15, 16부터 경매가 계속 줄어들어요. 자, 21년이 바닥칩니다. 그러다 여기 보세요. 22년부터 쭉 올라갑니다. 경매가. 오, 지금 거의 예전에 바닥 2014년 폭락장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맞먹고 있지 않아요?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보세요. 지금 완전히 U자를 그리고 있죠. 얘와 얘가 같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경매가 급증하고 있죠. 한눈에 보기로도. 그렇게 되면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이제 또 다른 지옥이네요. 자, 이 지옥으로 과연 집값이 추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을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12월부터 1월까지 부동산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집값이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리와 대출 정책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